말단 병사의 전설 제97장 뒤에서 수십 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근엄하게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태민을 본 강진우는 속으로는 100번쯤 욕을 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그지없는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었다. 주군을 뵙습니다. 주군의 귀한 발걸음에 이 미천한 자가 영광스럽고 한없이 기쁘고 아주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감격스럽고 또 뭐더라.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강진우가 꼬박꼬박 깎듯이 인사를 올리자 강태민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이상해졌다.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쁘고 아무튼 대단합니다. 강태민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다. 등 뒤의 가신들도 하나같이 속으로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다. 뭐야 저건. 아첨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네? 됐어. 그만 일어나. 강태민은 얼굴을 찌푸린 채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강진우가 일어나자 강태민은 갑자기 의아한 듯 물었다. 강진우, 너 학력은 어떻게 되나? 갑자기 학력을 왜 묻지? 고개를 갸웃했지만 강진우는 곧장 대답했다.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주군. 이 말이 떨어지자 강태민과 가신들 전부가 일제히 역시나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대에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드물었으니까? 계급 따지자면 강진우는 지금 여기 있는 가신들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때 강태민은 옆에 서 있던 무표정한 남자, 바로 청강호를 흘끗 바라봤다. 저자는 강진우의 학력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군. 무시하는 게 아니라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 둘이 꽤 친한 사이인가? 강진우 따위가 어떻게 군수품 공급자를 데리고 있는 건지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강태민은 청강호를 바라보며 입은 강진우에게 향했다. 저분이 내 공급자지. 강진우가 입을 떼기도 전에 청강호가 먼저 한 걸음 나서며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군수상인 청강호입니다. 강가의 주군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인사에 강태민의 눈빛이 번쩍였다. 보통 가신들이 데리고 오는 군수상인들은 누구누구님의 공급자라고 말하는데 청강호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즉, 그는 자유계약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물건을 파는 타입이란 얘기다. 강태민은 옆에 있는 가신 하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그 가신은 잔뜩 인상 좋은 얼굴로 강진우에게 다가갔다. 강진우 대인. 이 저남들 정말 멋지군요. 혹시 이 청강호 님에게서 구입하신 겁니까? 얼마쯤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강진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툭 말했다. 별거 안 해요. 전함은 무라이와폐 기준, 수송함은 120억 무라이와 사실 몇십억 정도 부풀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가신 하나도 바로 청강호에게 말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하나쯤 사고 싶은데 말입니다. 청강호님, 혹시 저희에게도 판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거절당할까 두려운 강태민이 자신 대신 부하들을 내세워 반응을 떠보는 중이었다. 청강호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여러분. 저는 장사꾼입니다. 손님을 가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필요하신 만큼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가격을 떠보던 첫 번째 가신이 다시 물었다. 근데 청강호님, 전함이나 수송함이 전부 100억 이상이라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청강호는 속으로 뭐라 했지만 바로 강진우가 일부러 가격을 부풀렸다는 걸 눈치챘다. 그래서 그는 호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강진우님께 드린 가격은 말 그대로 특별가였습니다. 더는 못 깎죠. 고급 수송함은 뭐.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 X형 전함.
그건 제가 장담하건대 전 우주에서 우리 회사만이 생산할 수 있는 전함입니다. 다른 회사에선 구경도 못해요. 성능이야.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주에서 동급 전함 중 상대가 없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사고 싶으면 사고, 말면 말고라는 표정을 지으며 바다 풍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전함, 우리 회사 아니면 못 삽니다 라는 여우는 덤이었다. 이 말을 들은 강태민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섰다. 그 전함, 무란성계에 너희 회사 대리인이 몇이나 있지? 대리인이라는 단어의 청강호는 잠깐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문맥상 딴 의미라는 걸 알아채고 곧장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희 회사가 좀 작아서요. 무란성계에는 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자 강태민은 손바닥을 짝 하고 치며 외쳤다. 좋아. 본자는? 아니, 본인은 정식으로 요청하오. 청강호님, 강가의 특약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자, 너희들도 당장 나서서 청강호님께 요청 올려라. 그 말에 모든 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받고 절을 올리며 청강호에게 특약 공급자가 되어달라 간청했다. 이 특약 공급자라는 게 꼭 단일 세력만 상대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계약 세력의 적대 세력에게는 무기를 팔지 못한다는 제한은 있었다. 그런데 이 난장판 속에서 강진우는 이미 한참 전에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개미랑 놀고 있었다. 다들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을 때 혼자 쭈그려 앉아 있으니 눈에도 잘 안 띄고 덕분에 그는 청강호에게 절하는 것도 슬쩍 넘어가 버렸다. 역시 짬밥은 못 속인다. 청강호는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강가의 공급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특약이라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지금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회사를 더 키워야 해서요. 그런데 혹시라도 강가의 적대 세력이 너무 많다면? 회사 경영진이 그걸 좋아할 리는 없겠죠. 강태민은 재빨리 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강가의 적대 세력은 오직 강서진 가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강서진 가문에만 무기 안 파시면 됩니다. 강서진 가문이라 행정성 2개 가지고 있는 쪽이군요. 청강호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로 저 청강호, 강가의 특약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강태민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저택으로 돌아가 계약을 쓰고 전함 구매 수량도 논의하세. 그리고 잔치 준비하라고. 절대 내 체면 구기게 하지 마. 가신들은 바로 고개를 숙이며 잔치 준비하러 흩어졌다. 강태민이 왜 이리 신난 건 이상할 것도 없다. 저 전함의 위력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청강호가 구주 전체에서 자기 회사만 판다고 못 박았으니 게다가 강서진 가문은 절대 안 팔겠다고까지 못 박았다. 즉, 저 괴물 같은 전함은 강가만이 독점한다는 뜻. 그럼 강서진 가문을 밀어버리는 것도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것이다. 가신들 역시 전함의 위력을 직접 체험한 바 있기에 죽음과 똑같은 꿈에 젖어 있었다. 강서진 가문을 조져버리는 그날. 머지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상상 속에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개미랑 놀고 있는 강진우는 이미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삭제된 상태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진우의 직속 가신들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어떻게 주군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 잔치를 여는데 초대도 안 해. 급기야 몇몇 높은 위치의 가신들이 강진우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에 가신들은 삐졌구나. 위로라도 해줄 생각으로 다가갔는데 강진우가 뭘 하고 있는지 본 순간 전부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다.
하악! 강진우는 막대기 하나 들고 개미굴을 쑤시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신나게. 하지만 그중 유일하게 평온한 사람이 있었으니 안경을 쓴 행정 담당 이하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조용히 강진우의 뒤에 서 있었다. 그 장면을 본 가신들은 뭔가 번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허겁지겁 자세를 고쳐잡고는 이하진처럼 차분하게 강진우의 뒤에 줄줄이 서기 시작했다. 그제야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 걸 느낀 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응. 자신의 뒤에 줄줄이 줄 선 가신들을 보고는 기지개를 켰다. 흐암 다들 뭐해? 군함 인사 배치는 끝났어. 이하진이 바로 보고하며 말했다. 모든 수송함 인력은 배정 완료되었습니다. 주군께서 각 함의 함장을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맞다. 두 척의 전함도 있었지. 깜빡했네. 강진우는 이마를 탁 치며 웃었다. 전함 함장은 사혜린, 재수연. 수송함 함장도 둘이서 운석호 멤버 중에서 알아서 골라서 임명하게 해. 이하진이 바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주군, 그렇게 되면 운석호의 인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병력을 보충해야 할 텐데요. 이하진의 말은 사실 중주성 출신 애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라는 의미였지만 강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알아. 사혜린한테 말해봐. 그 친구면 내 생각 이해해 줄 거야. 이하진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사혜린한테 물어보면 다 알겠군. 자자 다들 각자 자리로 가자. 난 이 신병들 데리고 우주 한 바퀴 돌고 올게. 강진우는 손을 휘저기며 운석호로 올라탔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운석호 안에 있던 여병사들은 죄다 빠져나갔다. 왜냐고? 혼자 배에 있을까봐 걱정하던 사혜린과 재수연이 강진우의 지시에 따라 자기 소속 여병사들을 모조리 자기 전함으로 끌고 가서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이다. 거기다 수송함 함장으로 임명된 여병사들도 자기 혼자 있을 수는 없다며 단짝 친구들을 한가득 데려왔다. 다만 운석호의 조타수와 통신병만은 그대로 남았다. 운석호는 함대의 기함이니 훈련만 마친 중주성 병사들에게 맡길 순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렵 류도현. 키는 2m에 주먹 위에 사람 서도 될 정도고 팔뚝 위로 말 달려도 될 정도의 괴물 같은 체격. 과거 해성 최고의 싸움꾼이었던 그는 이제 강진우 영지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전투병이었다. 함선 내 전투병 선발 과정에서 그는 꿈에 그리던 전함 격투병이 되었고 지금은 자신의 함실에서 친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X급 전함은 계급에 따라 1인실, 2인실, 4인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병사는 4인실을 사용했다. 류도현이 있는 그 방에서도 다른 병사들이 짐을 풀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아, 나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방은 처음 봐. 입체 TV의 전용 샤워실에 물품도 푸짐하고. 진심,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을 정도야. 류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상 군영에선 20명씩 한 방 쓰며 침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기본이었다. 그때 한 병사가 툭 말했다. 형,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이 전함엔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다고. 그 방들은 훨씬 더 고급이야. 탐나지 않아? 탐나긴 한데. 거긴 간부들이나 가는 곳 아냐. 나 같은 병사는 꿈도 못 꾸지. 야야, 넌 진짜 꿈도 없다. 강진우 주군의 가신들은 대부분 내정 맡고 있어서 군엔 몇 명 없어. 아직 중 하위 간부 자리는 텅텅 비었단 말야. 지금이 기회야. 누가 몰라서 안 하나? 공적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 그 공적이 곧 생긴다니까. 눈 안 달렸냐? 우리 중주성에 무기상인 함선이 넘쳐난다고. 전쟁은 나도 보겠는데. 우리가 격투병이라는 게 문제지.
배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무슨 공적을 얻냐? 한 포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적 전함 하나만 날려도 순식간에 진급할 텐데.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류도현도 나머지 병사들도 모두 말이 없었다. 왜냐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전함 격투병은 거의 쓸모없는 병거라는 걸. 그때였다. 함실 내부의 스피커에서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투병 류도현, 당신은 운석호로 배치되었습니다. 즉시 운석호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사람 모두 잠깐 얼어붙더니 뭐? 나머지 3명이 갑자기 짐승처럼 눈을 번뜩이며 류도현에게 달려들었다. 야야! 이 자식, 운이 진짜 더럽게 좋네. 주군의 기함이라니. 그 운석호로 가면 말이야. 조금만 잘 보여도 금방 장교된다고. 아, 나중에 진급하면 우리 잊지 마라. 알겠지, 이 배신자놈아. 주먹질이 장난처럼 쏟아졌고 류도현은 바보같이 웃으면서도 쫓겨다녔다. 사실 지금 그의 마음속은 말 그대로 감동의 쓰나미였다. 진짜 운석호에 배치되다니? 꿈도 못 꿨는데. 류도현에게 강진우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이 주군이 처음 영지에 와서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농노들에게 급여를 올려주고 집도 넓혀준 것이었으니까. 예전엔 6 식구가 방 하나에 구겨져 살았지만 지금은 각자 방도 생기고 밥도 잘 먹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이 주군한테는 목숨 걸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류도현은 빠른 발걸음으로 운석호로 향했다. 가는 길에 익숙한 얼굴들이 그와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격투 시합에서 상위권을 찍은 병사들, 전투 시뮬레이터 훈련 때 늘 상위권에 있던 엘리트들. 이야? 이게 뭔가요? 기암에 실린다는 건 에이스들을 죄다 한데 모은다는 거였구만. 한편 애초에 기다리는데 지쳐있던 강진우는 보충 인원들이 나타나자 반색하며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강진우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뭐야 이거? 전부 수재잖아. 훈련 때 실력 좋다고 소문난 애들인데. 사혜린, 재수연. 이 친구들 아주 나를 위해서 좋은 재료만 골라 보내줬구만. 이름도 이미 다 외우고 있던 강진우는 인사도 생략한 채 곧장 지시를 내렸다. 천지후, 넌 한포병장. 오양해, 전투기병장. 류도현, 격투병장. 천설인, 후방지원장. 됐어. 각자 담당 병사들 데리고 너희 구역부터 익혀. 곧바로 우주로 나가서 훈련 시작할 거니까. 곁에 서 있던 통신병 여군들이 바로 부관 역할을 맡아 각 병과별 배치표와 병사 편성 자료를 나눠줬다. 예상 밖의 승진의 4명의 새 장교들은 입이 찢어질 듯한 미소로 자료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자, 얼른 익히고 10분 후 브리핑실 집합. 강진우의 짧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그 시각, 별도로 열리고 있던 청강우 환영연회도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 중엔 강태민의 가신들뿐 아니라 그 가신들이 데려온 자신들의 공급상들까지 총집합. 모두가 그 괴물 전함을 파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궁금해 몰려든 것이다. 연회장에서 강태민은 청강우에게 전함 한 척과 고급 수송함 한 척을 주문했으며 계약금으로 성금 10%를 지불했다. 뒤이어 강태민의 동생 강태무도 지지 않고 똑같은 수량을 주문했다. 다만 다른 가신들은 공급상 눈치 보느라 혹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함 구매는 하지 못했다. 술이 꽤 오른 강태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자자, 오늘은 우리 막내 강해남의 성년의 날이다. 이 녀석이 우리를 위해 한 곡 뽑겠다고 한다. 강가의 전통 중 하나였다. 성인식을 따로 열진 않지만 잔치 자리에서 성년된 가족 구성원이 한 번쯤 무예나 시문을 뽐내는 게 관례였다. 강해남이 잔잔한 미소로 앞으로 나와 절을 올리곤 시 한 수를 읽고 건무 한 세트를 선보였다. 청강호는 원숭이 구경하러 온 기분인데 싶었지만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며 강태민에게 감탄을 전했다. 기분이 최고조에 이른 강태민은 흐물흐물한 눈빛으로 말했다. 해남아,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강해남은 무릎을 꿇고 당차게 말했다. 아버님을 따라 전장에 나서고 싶습니다. 강태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 우리 강가의 자식이지. 너는 내 기함에서 복무해라. 그리고 너도 이제 성년이니 영지 하나쯤은 가져야겠지. 용문성, 너에게 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영광입니다. 강해남이 환희에 가득 찬 얼굴로 머리를 조아리자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노가신들과 가족들은 눈치를 챘다. 그들의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몇몇 가까운 친척은 입을 열려다가 이미 강해남이 머리를 조아리고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저 입을 다물고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강호는 처음엔 갸우뚱했지만 곧 실소를 터뜨렸다. 아, 강가의 전통이 그렇지. 원래 후계자 후보에겐 시골 마을 하나만 배분하는 게 관례 아닌가? 근데 저건 도시금 영지인데. 그때 연회장 한 구석. 조용히 술잔을 비우던 강해동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아버지인 강태민을 향해 살기를 담은 눈초리로 곁눈질을 했다. 그리고 독하게 술을 들이키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 빌어먹을 편해쟁이 노인네? 나 성년 됐을 땐 총구석 하나 던져주고선 공정하게 기회를 주겠다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해남이 놈은 성년 되자마자 기함에 복무시키고 도시금 영지까지. 그것도 하필 청강호가 있는 날에 일부러 외부 사람들 앞에서 판을 짜놓고 기정사실화시키겠다는 거잖아. 좋아. 이제 나도 작정했다. 당신이 먼저 가문 전통을 깼으니 나도 가문 규율 따윈 무시해주지. 그리고 그는 박수를 받으며 웃고 있는 강해남을 바라보며 음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연회장 한쪽에서 술잔을 조용히 비우고 있던 강태무는 다른 노가신들과는 다르게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술을 홀짝이며 강해동의 음산한 눈빛을 정확히 포착하고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좋아. 드디어 시작되는군. 한편 우주 훈련을 마치고 운석호의 게임실에서 전자오락에 열중하고 있던 강진우는 갑작스러운 부하의 보고를 받았다. 주군. 강해동 가신이 뵙기를 청합니다. 강해동. 그게 뭔데? 게임에 심취해 있던 강진우는 무심히 되물었다. 부하는 급히 설명했다. 강해동은 가주 강태민의 장자, 즉 차기 가주 유력 후보입니다. 아, 그 사람. 어서 내 방으로 모셔와. 강진우는 게임기에서 쏜살같이 튀어나와 말했다. 여군이 퇴장하자마자 강진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리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낚였군. 청강우, 역시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하네. 사실 연회가 끝난 후 청강우는 강가 내부 분위기와 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죄다 강진우에게 보고했다. 강가를 장악하려는 야망을 품은 강진우에게는 이 정보는 무엇보다 귀중했다. 강해동은 여군의 안내를 받아 전함 내부를 이동하며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대체 이런 미친 전함이 어디서 나왔지? 수영장이 있는 전함은 또 처음 보네. 놀라움과 동시에 그는 곧 다가올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휘실에 들어서자
활짝 웃으며 맞이하는 강진우가 있었다. 가신 대인을 뵙습니다. 강해동은 굴레를 갖췄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너무 격식 차리시네. 태자 전하 아니십니까? 강진우는 웃으며 받아쳤다. 그 말에 강해동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우리 강가는 출신보다 공적으로 후계자를 정합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입니다. 저희 말라연방은 철저히 장자 중심인데 말이죠. 강진우는 능청스럽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고맙소. 강해동은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강진우는 능청스럽게 물었다. 혹시 고민이 있으십니까? 강해동은 대답 대신 한마디를 툭 던졌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도와드리죠. 무조건 도와드립니다. 강진우는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강해동은 곧장 본론을 꺼냈다. 다음 전투에서 당신의 지휘하에 싸우고 싶소? 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을 제 지휘하에. 전 전투 중 사고라도 나면? 강해동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태자라니, 태자는 우리 강해남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장남이신데다 능력도 출중하시지 않습니까? 강해동은 이때까지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공적 쌓은 거 다 무시하고 해남이한테 도시급 영지에 기함 근무라니. 가신들이 벌써 해남 쪽으로 줄 서기 시작했소.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뭐라고요? 가신 놈들이 줄을 잘못 섰다고요. 배신자들. 저희가 강가 가신에게 주어진 권한은 절대적인데 그런 배은망덕한 놈들은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강해동의 사람처럼 묶는 장치였다. 강해동은 그제야 확신을 얻은 듯 눈빛이 빛났다. 고맙소. 그 쓰레기들은 내가 직접 치울 테니 걱정 마시오. 그리고 제발 태자는 그만 부르시오. 그 호칭 자체가 부담스럽소. 차라리 나이를 기준으로 형, 동생 하죠. 강진우는 즉시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동생이 있는 한 형님의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강해동은 감격한 듯 강진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 이제부터 난 너의 형이다, 강진우. 앞으로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렸다. 그는 다시 간곡히 부탁했다. 지금 내 상황 알잖아. 오직 전장에서 큰 공적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그러니 꼭 내 지휘하에서 싸우게 해줘. 이 말과 함께 무릎이라도 꿇으려 하자 강진우는 재빨리 붙잡았다. 형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형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데 단지 병력이 작아서 걱정이었을 뿐입니다. 걱정 마. 이 몇몇 장로들은 후계자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 해. 그들의 기함엔 못 올라탄다고 보면 돼. 부가주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자기 아들밖에 안 보이니. 강해동은 덧붙였다. 내 전력은 세 척의 특수 전함뿐이라지만 지금 강가에서 그것만으로도 세 번째 전력이야. 다른 가신들 중엔 전함 한 척도 없는 자들이 수두룩하거든. 그 말에 강진우는 살짝 침을 삼키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헉, 전함 세 척으로 3이라니. 나 이참에 몇 척만 더 사면 바로 1등 각이잖아.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인력이지. 조종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원인, 유인조 들이 오기 전까진 더 늘릴 수도 없겠군. 일단은 이 형님 이용해서 강가에 균열이나 좀 내보자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동생이 반드시 형님을 강가의 정점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진우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던 강해동은 만족한 듯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아, 그래. 이제 강가는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거야. 강진우는 굽실거리며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 음흉하게 웃고 있었다. 후, 나눠 갖긴 뭘 나눠 갖냐. 이 강가는 물론이고 언젠간 우주 전체가 내 거다. 반면 강해동 역시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좋아. 강진우 내놓. 당장은 이용해주지. 내가 가주가 되고 나면 너부터 제거다. 이렇게 두 야심가의 뻔한 브로맨스는 겉으로는 따뜻한 의기투합으로 마무리됐다.